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나의 에어소프트건 명중률을 올리는 4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돈을 쓰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돈을 써도 그닥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제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스건에 같은 경우 온도의 차이, 가스와 비비탄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변수가 많으므로 어떠한 명확한 근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아니다 싶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너바렐 폴리싱입니다. 일단 이너바렐을 분리합니다. 특히 마루이 같은 경우는 제가 PDI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옵션 이너바렐을 사용해 봤는데 사실 순정 이너바렐도 상당히 좋습니다. 금속 광택제를 이용해서 폴리싱을 진행할 건데요, 단순하게 광택만 살리는 게 아니고 금속 광택제는 일종의 컴파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미세한 기스들을 없애고 비비탄이 더욱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광을 내어줍니다. 손을 이용해도 되지만 저는 전동 공구를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와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는 이유는 과도한 오일로 인해서 호흡 고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오일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알코올솜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비비탄이 수납되거나 지나가는 통로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 호흡고무와 이너바렐이 오염이 되어 집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 청소할 부분은 탄창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비비 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오일이 가장 많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꼭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오일이 나올 때 흘러나올 때마다 알코올솜이나 티슈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비비탄이 수납되는 이 부분도 오염이 되기 쉽고 청소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오일을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루이 또는 퍼프디너 가스 또는 모든 종류의 에어소프트건용 가스는 실리콘 오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면봉으로 그리스를 살짝 찍어 발라두면 좋습니다. 다음 청소해야 될 부분은 호흡 고무입니다. 이 역시 비눗물이나 알코올솜으로 오일 성분을 말끔하게 청소합니다. 내 가스건에 실리콘 오일이 너무 많아갖고 청소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과도하게 호흡을 적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그냥 과감하게 다 분리를 하세요. 다 분해를 하셔서 따뜻한 비눗물로 말끔하게 세정을 하신 다음에 재조립을 하시고, 고무 오링이나 고무 부품이 있는 곳에만 오일을 살짝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고무 오링을 분리를 해서 실리콘 오일이나 윤활제에 담가두세요. 그냥 담가두시고 하루 이틀 정도 담가두시고 그것을 다시 결합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 샘이 방지가 되고 작동성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리입니다. 청소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관리를 얘기해야 되죠.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센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고온 건조하거나 너무 얼음이 얼 정도로 온도가 낮거나 건조한 곳에 두지 않는다. 네, 이 정도가 관리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속과 스프링만으로 만들어진 실총과 다르게 그 에어소프트건은 고무와 오링, 플라스틱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구 장난감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는 실내에 두셔야 고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 없이 보관을 하셔야 고장을 방지할 수도 있고 명중률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4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세팅입니다. 세팅. 좀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세팅이라고 제가 명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 고무의 세팅입니다. 호흡 고무의 세팅이 필요하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비비탄 총은 회전력으로 직진성을 얻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겨누는 방향으로 비비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겨누고 있는 방향에 정확하게 역방향으로 비비탄이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전이 평행을 이루지 않고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전축이 내가 겨누는 방향과 수평을 이루지 못하면은 비비탄 궤적이 끝에 가서 내가 겨누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비비탄이 휘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근거리 집탄에서는 알 수 없는데, 이게 20m, 30m 이상 지나가다 보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휘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기울거나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수평으로 호흡 돌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쳤거나 기울었을 경우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런 경우는 이너바렐을 이렇게 좌우로 살짝 돌려가면서 수평을 맞추고 비비탄이 정확하게, 일정하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호흡이 걸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길이 들지 않은 호흡 고무 같은 경우는 줄로 살짝 갈아내줘서 길들이는 팁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항상 분해하고 조립하실 때는 요 호흡 고무가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는지,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세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약간 에어소프트건은 이제 공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든 에어소프트건은 이제 공차가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이렇게 딱 맞도록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있게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제품 공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품의 생산 단가와 관계가 있는데, 보통 고가의 제품일수록 제품의 공차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옵션 부품을 사용할 경우 공차 없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품 공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옵션 부품은 조금 고가이면서 공차가 없이 딱 맞는 치수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긴 고가의 옵션 부품과 다르게 순정 부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부품의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돈 주고 산 옵션 부품인 것처럼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개선해 주어도 집탄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챔버와 하부 리시버의 흔들림을 잡는 작업을 해줍니다.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나 전기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튜버나 국내 유튜버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주면 균형 잡힌 집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의 몸과 손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몸과 손을 튜닝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에어소프트건 중에 특히 가스건 같은 경우, 특히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 실총만큼은 아니지만 반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건이 가장 심한 쪽에 속하는데, 반동 제어 방법이나 파지법, 조준선 정렬, 방아쇠 당기는 법에 따라 착탄, 집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몸과 손을 교정하는 작업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감 매니아지 이제 전술 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아무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지법, 뭐 시야나 초점, 호흡이나 방아쇠 당기는 방법 등 꼭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하세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흔히들 외국 이제 구글 번역기로 사격술이나 핸드건 파지법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하셔가지고 구글 영어로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법을 보고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집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좋은 집탄과 나쁜 집탄의 기준도 생기고 사격하는 재미가 더욱 생길 겁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면 하실수록 더 잘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나의 에어소프트건의 명중률 향상을 위한 4가지 꿀팁을 말씀드려봤는데, 공감되신 내용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틀린 내용이나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